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70호 제9면 기사입니다. 성남시 무료 법률 상담실 수정 중원 분당구청 순회. 성남시는 오는 3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일정별 수정 중원 분당구청 회의실에서 총 9차례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 시는 일상생활에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현행 성남시청 매주 월요일 6층 회의실에서만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같이 확대했다. 구청별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일정은 수정구청 등호 3월 13일, 7월 31일, 10월 30일 중원구청 등호 5월 14일, 8월 13일, 11월 19일 분당구청 등호 6월 18일, 9월 10일, 12월 23일이다. 일정별 한 달 전부터 일주일 전까지 각 구청 총무과 수정지역번호 031-729-5031, 중원지역번호 031-729-6031, 분당지역번호 031-729-7033, 로 사전 예약 신청하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위촉된 성남시 상담 변호사가 부동산, 상속, 채권, 채무, 이혼 등 민사, 형사, 가사, 행정사건 관련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호사와 상담자가 한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상담해 사생활 정보를 보호한다. 신청자가 5명 이상이면 동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도 찾아가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성남시청 내 무료 법률 상담실을 찾아온 시민은 347명이라면서 선량한 시민이 법률 지식 부족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 위촉. 성남시 시장 신상진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민참여단 도입은 전국지방자치단체 고충처리위원회 중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시민이 직접 고충 민원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동본, 박완정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2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참여단 3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시민참여단의 역할 및 활동 안내,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 사례 공유 등 사전 직무 교육도 진행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충 민원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시민들의 어려움을 찾아내고 다양한 시각과 안목으로 민원을 면밀히 살펴 시민참여단원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활발히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시민참여단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할 홍보, 성남시 관련 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발굴, 고충민원 배심원제 참여 등을 통해 고충민원 해결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한편 2024년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는 온라인 접수 및 방문 상담을 포함해 총 143건의 고충민원이 접수 처리됐으며 이 중 교통도로 분야 민원이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남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5년 제정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해오던 시민옴부즈만 명칭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했다. 성남시 제6기 아동참여단 60명 모집. 성남시는 오는 3월 19일까지 제6기 아동참여단으로 활동할 60명의 단원, 아이들을 모집한다. 성남시 아동참여단 아이들은 아동 권리와 관련된 참여자들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아동정책 제안기구다. 참여 자격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지역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7물결표 쌓인 12세, 2013에서 2018년생. 다. 아동참여단으로 선발되면 생활 현장에서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찾아내 해결 방법을 토론하고 아동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재현하는 활동을 한다. 아동 권리와 관련한 교육과 체험 활동, 캠페인에도 참여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다음 달 중 발대식 후 1년간이다. 시와 협약한 성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학과 대학, 원, 재학생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아동권리 서포터즈, 멘토 역할을 해준다. 참여하려면 성남시 통합예약 시스템으로 온라인 https://www.songnam.go.kr/apply 신청하면 된다. 시는 공개 모집과 기관 추천 방식으로 단원을 선발하며 참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문화, 장애, 저소득 가구, 학교 밖 아동 등을 우선 선발한다. 수원시 장애인 학생에게 직업 경험 제공해 자립 지원한다. 수원시 시장 이재준 가 2025년 장애인 복지 일자리 특수교육 연계형 사업에 참여할 학생 30명을 12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특수교육 연계형 사업은 미디업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과 고등학교 특수학급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후 점수를 합산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학생은 12월 31일까지 재학하는 학교에서 주 14시간, 월 56시간 이내로 급식 보조, 카페 보조, 환경 정리 등 업무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회에 진출하기 전 공공 영역에서 직업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수원시 내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세천년 수영장 리모델링 착공 2026년 2월 준공 목표. 수원시 시장 이재준 가 수원 청소년문화센터 내 세천년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다. 2026년 2월 준공이 목표다. 1999년 문을 연 세천년 수영장은 26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안전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됐다. 지붕재,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노후 설비, 방수 노후 마감재 등을 전면 교체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탈의실 동선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탈의실 위치를 변경하고 장애인 샤워 탈의실 등을 설치한다. 기존 북카페는 없애고 그 공간에 매점과 안내데스크를 설치할 예정이다. 세천년 수영장은 2021년 1월 보수 보강공사 추진 계획이 수립됐고 이후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 2022년 12월 첫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2023년 2월 중돌이 부차 부재, 부식으로 인해 기존 보강법으로는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검토 결과가 나와 공사가 일시 중지됐다. 수원시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정책과 건축과 건설정책과 등 관련 부서 전문가가 자문을 했고 주요 구조 부재는 안전하지만 중돌이는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사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한 후 9월부터 12월까지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했다. 2024년 4월 실시 설계 용역, 9월부터 10월까지 설계비, 가치공학, 기술 자문을 거쳐 공사 계획을 세우고 지난 2월 27일 공사를 시작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붕의 안전성을 높이고 낡은 기계 설비도 전면 교체해 공기 수질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재개장을 기다리는 시민이 많은 만큼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 3월 12일부터 정상 운영. 성남시 시장 신상진은 경영난으로 인해 문을 닫았던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야타버스터미널 2호는 3월 12일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17개 운수업체가 33개 노선을 운영하며 향후 이용객 수요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운영 재개는 2021년 12월 기존 운영업체가 지속적인 경영난으로 휴업을 신청하고 성남시의 긴급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극복하지 못해 2022년 말 영업이 종료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성남시는 터미널 폐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터미널 앞 도로변에 임시터미널을 마련해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터미널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운영자를 물색해왔다. 시는 운영 능력과 재정 상태가 미흡한 3개 업체의 면허 신청을 불허한 뒤 NSP를 최종 운영자로 선정해 지난 1월 31일 승인했다. 운영 승인에는 5년 이상 영업 유지, 폐업 시 터미널 시설 운영권을 성남시가 지정한 새로운 사용자에게 무상 인계하는 등의 이행 조건이 포함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운영이 정상화되면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교통약자의 원거리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향후 노선 확충 등을 통해 경기 동남권의 중심 터미널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